자, 따라서 시진핑이 그냥 구점을 한 개 이동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안보 경제적 치명적인 대가는 과연 뭘 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네?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샤오미 폰 가지고 이렇게 그 인생샷을 찍었다고 하는 그 뒤에 뭘 줘서 이걸 지금 양보를 얻어냈을까요? 시진핑이 이렇게 그냥 쉽게 이거 구점을 하나 뺍니까? 뭐죠 도대체? 이거 뭐 줬어요? 뭐 도대체? 이것도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분명히 들통이 날 겁니다. 주재 교수 여기다 뭘 줬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구걸하고 이게 그냥 시진핑이 그냥 그냥 좀 물려주세요 하면 그냥 물려줍니까? 통 크게 양보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게 뭐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어서 긴급으로 분석을 해서 드립니다. 시진핑만 설득하면 끝일까요? 네, 서해에 있는 서해 구조물, 서해를 삼키는 붉은 해일, 치명적 오판을 지금 벌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 가지 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월 28일 신동아에 기고된 경희대학교 주재호 교수인데요. 역시 저와 같이 북경대를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시주석만 설득을 잘 하면, 시주석만 잘 설득을 하면, 이게 뭐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예. 사실상 1인자인 시주석이 맘만 먹으면 모든 걸 일사천리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니까 한국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 확장 같은 것이 물론 군사 전략적, 안보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군부의 몫이지만 최종 결정은 공산당이 하고 시주석이 중앙군사의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직을 겸하니까 시주석이 맘만 먹고 결정한다면 공산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군부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 중국의 서해 침탈 야욕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올해일지도 모른다. 뭐 이따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요? 이 너무도 아니라고 치명적인 오판으로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은 사실 립서비스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국제화 역하이브리드 반격 작전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주재호 교수가 얘기하는 건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아니란 주장이죠. 양자 설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설득이 됩니까?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항상 살라미 전술로 립서비스 뒤에는 이렇게 서해를 내회화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공산당을 아직도 믿습니까? 시진핑만 설득하면 됩니까? 이건 최악의 결론으로 보면 시진핑의 자비에 기대어 한중 양자 간의 문제로 구걸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걸 외교죠. 서해를 통째로 내어주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예. 주재 교수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양자 외교? 이게 어떻게 시주석만 설득하면? 그러면 사드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이 못됐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플랫폼 단 한 개만을, 그것도 민간기업이라고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러나 설란 1호 2호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냥 살짝 보여주고 만 거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까지도 우리가 이걸 주재 교수가 시진핑 설득론을 얘기한다. 군부가 실각했고 시진핑이 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시진핑만 설득하면 된다? 뭐 이따위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죠, 이게? 이게 중국 전문가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공산당의 그 의사결정 구조와 팽창야욕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가장 안일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남한테 구걸을 해요. 시진핑의 양보를 구걸하는 건요, 필연적으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뒤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 설득해서 오케이 하면 그냥 오케이 됩니까? 양자관계, 국제관계는 항상 딜이거든요. 뭘 얼마나 더 주려고 합니까? 한미동맹이라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겁니까?
무슨 개소리 같은 걸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그냥, 이면의 굴욕적 양보, 막대한 안보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야.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요구되는 대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걸 희생을 해요. 서해에,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는 완벽한 중국 내해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완전히 중국의 해양 팽창 야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 제재와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국적 연대를 통해서.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설란 1호, 설란 2호, 2018년, 24년, 또 애틀랜틱 암스테르담 2022년, 여기는 헬기 착륙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근데 뒤로 조금 물렸을 뿐입니다. 예, 공동수역에서 뒤로 좀 물렸는데,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민간기업 거라서 민간기업이 옮겼다. 이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옮겼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시진핑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양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립서비스만 한 거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의 주장은 단순한 연어를 심해서 양식장으로 하는 시설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안에 보면 중국의 공식 주장은 민간 양식장 및 어업시설이지만, 이 안에는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소위 말하면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회색지대의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탐지기를 통해서 이 서해안에서 움직이는 함정이나 또 소형 잠수함 같은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탐지를 하죠. 이게 어업 문제가 아니라요, 영해 침범을 통해서 치밀한 영토 침탈의 일종의 알박기와 같은 걸 지금 서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좀 알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수면 위의 말, 즉 립서비스에 불과한 외교적 수사, 레토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실질적인 말과 행동은 완벽히 분리되는 이중성, 이것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제로는 군사적, 영토적 잠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서해 구조물은 사실은 초안전이죠. 초안전. 예, 하이브리드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전, 스파이전까지도 이 안에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이 경계를 허무는 전방위적인 전형적인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들어오는 살라미 전술이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공백을 악용한, 여기는 이제 중간 지대이기 때문에 이거 국제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률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렇게 시간을 점점 더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될 때, 즉 무력 충돌로 막아야 될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미 사실상 실효적 지배가 돼 있는 상태, 중국의 바다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상업적인 것처럼 쟤네들은 민, 군, 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상환경 연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센서에 부표를 설치하는데, 이 부표가 바로 탐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것이 결국 군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해경이 처음에 무력시를 하거나 해경이 여기에 준주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군사기지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 위에서 나 있는, 즉 외교적 수사, 레토릭, 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구조물 한 개를 뒤로 뺀 것은 평화적 협상을 위한 제스처이고, 한미 간의 단계를 이거를 이간질을 하기 위한 그런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것까지 움직이느냐? 그거 아니고 그거는 민간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또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하나 이후 예를 들어 그 이후에도 계속 선란 뭐 1호, 2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열 몇 개가 되는 그것이 다 빠져나간다면 공해상에서 다 물러간다면 이 말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만 지금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자, 간단하게 그레이존에서 그냥 그대로 당해버렸던 남중국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뭐 섬이나 혹은 암초에다가 막 붓습니다. 예, 암초 같은 데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뭘 하죠? 어민대피소라고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을 더 확장을 해서 매립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슬그머니 미사일, 레이더 군사기지로 요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서해의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13개가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거예요. 18개까지 제가 지금 찾았는데 13개 정도 이상이 무단 설치되어 있다. 해양 관측 부표. 이게 관측 부표는 사실 여기에 잠수함 탐지, 함정 탐지 이런 스파이 기능도 분명히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양 관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식 심해 양식장으로 해서 선란 1호를 하다가 2호는 더 크게 만들고 이제는 고정식 해상 플랫폼으로 이 통제를 거점을 시키고 헬기 착륙장까지 만드는 이 뒤엔 뭡니까? 바로 여기에 인공섬 매립 같은 걸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누가 막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시진핑한테만 잘 구걸 외교를 해서 하면 된다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양자 간의 협상으로 빠지게 되면 한국은 정상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정상적인 회담을 통해서 서로 간에 딜을 하지만 중국은 이중성이죠. 앞에서는 그런다 치고 뒤에서는 딴짓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즉 중간 그 공동수역에서 모든 이 구조물들을 빼도록 하게 되면 다른 숨겨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대가를 치러서 예를 들어서 뭘 줬는데 다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또 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정말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자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양자로 대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왜? 우리 힘에서 딸리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딸립니다. 근데 뭘 양자적 환상으로 국월 외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자적 현실, 즉 국제화 시켜야 한다 이런 거죠. 사태의 본질은 뭐예요? 한중 간의 단순한 어업권 및 해양 경계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글로벌 패권을 위한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 및 초안전으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본질을 확대시키고 중국의 태도는 타협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중성이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얘기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응 방식은 시진핑의 선의에 기댄다고요? 양자 외교로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죠. 누구한테 국어를 하고 앉아있어요. 병신같이. 한중 양자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국제연대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인 압박. 이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보겠습니다. 해법의 패러다임은요. 3대 국제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 이슈화를 시켜야 돼요. 예. 이슈화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화 이슈화 시켜야 되고 이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네. 김 박사가 얘기한 게 맞네. 국제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네라고 해서 국제 여론화를 시켜서 이 국제 이슈화, 공론화, 여론화 이 3대 국제화 전략을 통해서 압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국제 연대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상 이게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및 요거는 가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인도 태평양 전 세계의 해양 안보를 위해서 3가지 전략, 국제 이슈화 전략, 국제 공론화 전략, 국제 여론화 전략 이런 걸 해야 되고 시진핑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외교는 당연히 버려야 되고 국제연대와 다자간 압박 체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 이슈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서해 하나만 있지만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서해 구조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공통의 안보 위협을 누가 합니까? 이 CCP가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 악마처럼 이렇게 지금 그 해양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걸 부각시켜야 된다. 즉 국제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해에 있죠. 불법 구조물이에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여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불법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2년부터 벌써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남중국해 여기는 뭐 구단선을 넣어서 여기가 전부 자기들 거라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패턴의 해양 팽창주의에 대해서 서해 구조물은 돌발 행동이 아니고 이미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남중국해 그리고 서해로 이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동일한 패턴의 해양 팽창주의를 국제 이슈화 시켜서 고립된 하나의 서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국제 문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술적 목표는 글로벌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연쇄 도발고리로 전 세계가 각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방어 전략을 펴야죠. 국제 공론화, 연합방패와 국제법적인 타격을 해야 되는데, 단일 대우 형성으로 비슷한 입장이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보르네오 이런 등등 이런 태평양 국가들과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피해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들도 양자관계로는 안 되죠. 중국과의 양자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중국의 불법적 해양 팽창으로 피해를 입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 해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동맹국으로 우리가 또 명명해서 그걸 제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법적 압박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으로 국제 문제로 공론화시켜서 제소를 해가지고 국제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최소한 5나라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에 피해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 여기 이제 대만도 낄 수도 있고요. 보르네오도 낄 수 있고 기타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를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인 압박을 해줘야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주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도해서 피해국 연대를 통해서 법적 압박을 하고 국제사법화 결국 이건 법적인 것까지도 해서 국제 공론화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오는 건 뭐가 되죠? 소프트 파워, 한국의 미들 파워, 소프트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여론화로 이 못된 문어발 시기에 전 이쪽 특히 서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자기들 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이 문어발 같은 이 야욕을 글로벌 미디어 및 여론전을 통해서 야욕을 폭로하고 여기를 다 그 여론으로 조져버리는 이런 국제 여론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국제 여론화는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재패에 대한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서 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초안전도 있고요. 군사, 비군사적인 경계를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침투해버리는 이런 거. 하이브리드 전략, 민간 양식장을 가장한 회색지대 군사 지역을 군사 거점화시키는 이런 거라든지, 인지전, 단순 양식장일 뿐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여론 분열을 유도하는 이런 인지전, 그리고 스파이를 통해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해군 함정,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그대로 낱낱이 여론화시켜야 됩니다. 예. 이걸 해줘야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네. 우리도 당하네. 우리도 위협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회색지대를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많이 활용해서 야금야금 침투를 했다면 하이브리드 반격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때 이렇게 이슈는 안보와 연결이 되고 공론화는 법적인 연대가 되고 여론화는 실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국가 간의 안보, 그 다음에 국제법상, 그 다음에 국제시민사회에서 여론화, 미디어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역으로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법률전을 할 때 우리는 반법률전으로 역시 법률전, 그 다음에 여론화 시킬 때는 우리도 역인지전으로 그리고 안보와 연결된 이런 걸 할 때 초안전의 역초안전, 하이브리드 전략 이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전략의 시너지가 나오죠. 국제 이슈와 국제 공론화, 국제 여론화를 통해서 판을 키우고 이슈화는 판을 키우고 법적 포위망을 짜고 공론화, 감시망을 가동해서 가동해서 이것을 함께 공략을 할 때 이게 양자 회담으로 밀실에서 뭘 주고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고 이게 한번 그 패턴이 되고 나면 한중관계는 이런 형태로 해서 보다 한국 입장에서 보다 새로운
협상의 레버리지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시진핑의 그냥 구걸하는 이런 외교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시진핑이 그냥 9점을 한 개 이동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안보 경제적 치명적인 대가는 과연 뭘 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샤오미 폰 가지고 이렇게 그 인생샷을 찍었다고 하는 그 뒤에 뭘 줘서 이걸 지금 양보를 얻어냈을까요? 시진핑이 이렇게 그냥 쉽게 이거 9점을 하나 뺍니까? 뭐죠 도대체? 이거 뭐 줬어요? 뭐 도대체? 이것도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분명히 들통이 날 겁니다. 주재 교수 여기다 뭘 줬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구걸하고 이게 그냥 시진핑이 그냥 그냥 좀 물려주세요 하면 그냥 물려줍니까? 통 크게 양보를 합니까? 자, 기존의 접근은요, 이게 이쪽은 숨겨진 대가 지불 및 영예를 잠식당한 예상하는 결과가 이렇게 될 건데, 한국의 약점만 오히려 레버리지에서 드러난 결과가 됩니다. 시진핑을 설득을 해요. 외교적 타협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동아에 실립니까? 이게 정말 글로벌 규칙 기반의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국제안보에 대한 부분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고요. 피해국 연대를 통하고 국제사법, 여론재판 이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국제 이슈와 공론화, 여론화 이 세 가지 방식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불법적인 회색지대 전술 이거를 역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우리가 폭로시켜야 되죠. 그리고 중국의 해양 팽창 야욕, 무력화 및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한중 간의 관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막 수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지금은 경쟁 관계이자 저희들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중 양자 간으로 양자 회담이나 이 외교적 방식으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히 민감한 이런 외교 안보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은 뭡니까? 그 규칙이나 기반, 국제법, 해양 질서 이런 등등의 기본 국제 질서의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이 전 지구적 안보 위협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대로 낱낱이 파헤치는 다자 외교를 펼쳐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자 연대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중은요,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주권수에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것을 한국이 오히려 앞서서 국제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켜서 전 세계와 연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우리의 바다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란 타협론이나 양자 간의 굴종적 외교를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도대체 친중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 패러다임 전환시키자. 1대1 밀실력에서 탈출해라. 한중 양자 관계는 이제는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냥 종속되고 꿀릴 뿐이다. 따라서 세 가지를 가지고 국제 반격을 반격 전략을 더 펼쳐야 된다. 국제 문제로 판을 뒤집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상에서 깨어나고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지키자. 시진핑의 자비로운 미소에 기대어 서해를 구걸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특히 저는 시진핑의 자비로운 미소에 기대어 서해를 구걸하는 시대 이거를 주재호 교수가 얘기하고 신동아에서 이걸 썼는데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란 그리고 게다가 북경대 석박사 출신이니까 국제관계 저하고 같은 동문이에요. 근데 타칭 중국통 전문가들의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또 레거시 언론인 신동아에 또 실렸더라고요. 이러니 그냥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아직도 중공의 초안전, 인지전, 하이브리드 공작을 이해 못합니까? 아직도 주재호 교수 이런 거 모릅니까?
우리가 펼쳐야 할 건요, 시진핑의 아량을 간절히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거나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국제연대로 역 하이브리드 공정을 펼쳐야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외국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걸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엉터리 전문가들의 환상이고 망발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화가 나서요. 예. 참 이런 작자들이 전문가랍시고 앉아 있으니까. 예. 자,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예. 제가 조직해서 지금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청년과 시니어의 애국조직인 자유주권 청년맹, 자주총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FSFTV인데요. 여기에 오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링크는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생방송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일요일, 지금 이 방송이 3월 22일 오후 지금 현재 시간이 한 몇 시입니까? 지금 잠시만요. 4시 정도 되는데 요거 한 4시 반쯤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22일 날 일요일 날 밤 10시쯤에 생방송으로 더 상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